안녕하세요, 여러분. 6학년 수학 5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수업은 3단원 소수의 나눗셈 단원입니다. 소수의 나눗셈 알아보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소수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자, 소수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수 중에 동생들은 자연수라는 수를 먼저 배워요. 1, 2, 3, 4. 그래서 자, 선생님이 숫자를 하나 써볼게요. 345라는 숫자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1보다 작은 수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자, 숫자를 쓸 때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의 단위가 1의 단위, 10의 단위, 100의 단위처럼 점점 커지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의 단위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자, 동생들은 100단위, 10단위, 1단위까지 배웠는데 우리는 1단위보다 더 작은 숫자를 배우게 돼요. 자, 근데 구별을 하기 위해서 1단위에서 마지막 점을 찍어주고 1단위보다 더 작은 거는 오른쪽에 숫자를 쓰도록 합니다. 1, 5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1보다 작은 수를 작은 숫자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작을 소자, 소수라고 부르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을 소수 첫째 자리, 두 번째 나오는 것을 소수 둘째 자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소수처럼 1보다 작은 수를 자연수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재기 체험을 하러 간 연수와 준기는 1g 분동 6개와 0.1g 분동 4개를 똑같이 나누어 가진 뒤 여러 가지 물건의 무게를 재어보려고 합니다. 했죠.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분동은 몇 g인지 알아봅시다. 돼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분동은 이만큼 있고요. 이것을 똑같이 나누어 가진대요. 그러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칙 연산 중에 무엇을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죠. 나누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분동은 몇 g인지 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전체 가지고 있는 분동은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1g짜리가 6개 있으니까 6g, 0.1g 분동이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0.4g. 모두 합치면 얼마가 되나요? 모두 합치면 6.4g만큼의 분동이 있겠죠. 그런데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분동을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6.4g에서 지금 사람은 몇 명이에요? 2명이죠. 2명이니까 나누기 2를 하면 한 명이 가지는 분동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6.4g 나누기 2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봅시다. 분동을 페트리 접시 2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아보세요 했어요. 자, 어떻게 나눠주면 될까요? 1g짜리는 6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3개 옮겨주고 3개 1g짜리 3개를 이렇게 옮겼어요. 요 나머지 3개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두 번째 배터리 접시에 옮겨주면 되겠죠. 3개 0.1g 분동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2개 2개로 묶어서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값은 얼마가 됩니까? 1g짜리 3개, 0.1g짜리 2개가 되니까 답은 3.2g. 여기도 3.2g이 되겠죠? 똑같이 나눠졌어요.
문제를 그림을 그려서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문제를 볼게요. 이번에는 끈 36.6cm를 3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한대요.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은 몇 cm인지 알아봅시다 했어요. 여기서도 선생님은 밑줄을 어디에 칠까요? 네, 역시 똑같이 나누어에 밑줄을 치고 한 명이라는 곳에 밑줄을 칠 겁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은 몇 cm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했을 때 식은 뭐가 될까요? 전체 36.6cm 나누기 3명이니까 3이 되겠죠. 자, 나누기 3의 결과가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양이 된다 라는 거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이 경우에는 그림으로 먼저 우리가 앞부분 문제에서 그림으로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그림으로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36.6cm의 끈이 있고요. 이것을 선생님 이렇게 3등분을 했어요. 똑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15로 딱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보다 조금 더 크고, 자, 두 번째도 보니까 20, 21, 22, 23, 24 24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가지게 됐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했을 때는 대략적인 값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으로는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일단 결과를 어림해 보기로 했으니까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끈은 12보다 조금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12보다 조금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야, 우리가 친구랑 실제 상황으로 생각해 볼게요. 어떠한 나눠 가질 것이 있는데 친구들 3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싶겠죠. 누군가 한 명이 더 많이 가지거나 누군가 더 적게 가지게 되면 속상하잖아요.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서로가 불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접근을 해볼게요. 자, 슬기가 설명을 합니다. 1cm는 10mm이므로 36cm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숫자는 두 가지가 같이 뭉쳐져서 표현이 돼요. 우리는 숫자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모든 숫자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12명, 12kg, 12cm와 같이 앞쪽에는 숫자가 놓이죠. 그리고 뒤쪽에는 무엇인가가 달라집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 두 개가 앞쪽에 나오는 숫자와 뒤쪽에 나오는 이것이 합쳐져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데요. 이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숫자가 나타내는 양이라 그래서 수량이라고 부르고요. 이 뒤에 있는 것을 우리는 단위라고 부릅니다. 명은 사람의 수를 세는 단위고요. 킬로그램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죠. 센티미터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단위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길이만 하더라도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단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위는 단위끼리 바꿀 때마다 수량이 바뀌어요. 아까 여기 왼쪽에 있었던 것부터 볼게요.
1cm는 10mm라고 했죠. 자, 1cm는 밀리미터다. 자, 이게 는이 있다는 걸 보니까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센티미터가 밀리미터라는 단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1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서로 다른 단위이기 때문에 이 단위에 맞게 숫자가 바뀌어줘야 돼요. 자, 센티미터가 밀리미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 있죠? 자를 보면 센티미터 이렇게 쭉 자가 있는데 센티미터 단위 안에 이렇게 작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어요. 이 작게 나눠진 이것을 우리는 밀리미터라고 합니다. 센티미터보다 밀리미터가 좀 작아요. 그래서 1cm, 한 칸에 있는 1cm 안에는 밀리미터가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cm랑 같은 길이만큼 표시를 하려면 밀리미터 앞에 숫자가 10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때 숫자만 볼게요. 1이라는 숫자가 10이 되려면 곱하기 뭐가 돼야 될까요? 10이 돼야 되죠. 이렇게 단위가 바뀌었을 때 앞에 있는 수량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cm가 10mm란 말이 이 뜻입니다. 그럼 볼게요. 센티미터가 밀리미터로 바뀌었죠. 그러면 센티미터가 밀리미터로 바뀔 때 앞에 있는 숫자는 곱하기 10이 돼야 돼요. 그러면 36.6 곱하기 10이면 자, 여러분들 곱하기 10 소수의 곱셈 기억나나요? 곱하기 10이 되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이 왼쪽에 있던 소수점이 이렇게 한 칸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66이 돼요. 여기 오른쪽에는 366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366mm를 선생님이 식을 바꿔줄게요. 36.6cm는 366mm 나누기 3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러면 366 나누기 3은 소수점이 없잖아요.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366 나누기 3은 여러분들 122라는 답이 나와요. 그러면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은 122mm라고 했는데 이 아래쪽에 보니까 단위를 다시 센티미터로 바꿔줬죠.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센티미터죠.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자, 밀리미터는 센티미터에서 밀리미터가 되려면 곱하기 10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반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곱하기 10이 다시 되돌아오려면 그렇죠. 나누기 10 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확인해 볼까요? 나누기 10은 무엇과 크기가 같다 그랬습니까? 곱하기 10분의 1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122에서 곱하기 10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122에서 소수점이 이렇게 있으면 자, 곱하기 10이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곱하기 10분의 1이 되면 왼쪽으로 이동해서 12.2가 됩니다. 그래서 12.2cm를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366 나누기 3을 이용해서 36.3과 3.66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했어요. 366 나누기 3은 122예요. 근데 여기서 볼게요. 366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366이라는 숫자 뒤에 원래 이렇게 소수점을 찍어줘야 돼요. 원래 소수점은 항상 찍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쓰진 않죠. 일상생활에서는 여기에 소수점을 안 써도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점을 평소에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10분의 1배가 되면 여기에 있었던 점이 한 칸 이동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러면 36.6이 되죠. 이해되나요? 자, 366이 3.66. 자, 100분의 1배가 됐어요. 100분의 1배가 되면 한 칸, 두 칸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3.66이 되는 거예요. 자,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한 명한테 돌아가는 목도 역시나 똑같이 10분의 1배로 줄어들고요. 그러면 여기도 122 해서 1의 자리 옆에 점이 있었겠죠? 여기도 10분의 1배가 되면 한 칸 이동해서 12.2가 되고요. 자,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가지는 목도 역시나 100분의 1이 돼요. 그러면 122에서 한 칸, 두 칸 이동하게 돼서 1.22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366 나누기 3을 이용해서 36.6 나누기 3과 3.66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자, 위에 있는 이 그림을 글로 풀었으면 돼요. 자, 나누어지는 수, 여러분들도 같이 적어보세요. 나누어지는 수 366이 100분의 1배가 되면 몫인 122도 어떻게 된다? 똑같이 100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되면 몫의 소수점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자, 10분의 1배가 되면 원래 있던 122에서 여기 볼게요. 원래 있던 122에서 소수점의 위치가 어느 쪽으로 갔나요? 왼쪽으로 한 칸 갔죠? 몫의 소수점 위치는 10분의 1배일 때는 왼쪽으로, 자, 글씨가 잘 안 쓰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왼쪽으로 한 칸. 100분의 1배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100분의 1배일 때는 왼쪽으로 두 칸이 되겠죠. 이동한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식을 계산해보고 알게 된 점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역시나 이 위에 있는 문제만 해결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소수점 위치만 바꿔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수를 활용해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해결해 봅시다 돼 있죠.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자, 분수 나누기 자연수랑 같은 문제거든요. 자, 15.24를 친구들이 분수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이 부분을 잘 볼게요. 15.24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수는 0.01이에요. 자, 15.24 중에 제일 작은 숫자가 여기 뒤에 있는 이 숫자잖아요. 이 숫자의 가장 작은 단위의 수는 0.01이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숫자가 한 개씩 추가되는 거예요. 0.02, 0.03 해서 쭉쭉쭉쭉 숫자가 올라가서 15.24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0.01은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면 무엇이 될까요?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1이 되겠죠? 0.01은 우리가 100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자, 0.01을 아래쪽에 쓸게요. 0.01은 100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럼 0.24는 100분의 1이 24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15.24는 100분의 1이 몇 개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100분의 1이 1524 이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1500분의 1524
나누기 4를 하면 자,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이용해서 1524 나누기 4가 되고요. 자, 1524 나누기 4는 계산을 하면 뭐가 됩니까? 1524 나누기를 하면 4, 4, 3, 12, 30, 아이고, 32, 4, 8, 32, 그러면 4를 해서 나머지는 없고요. 381이 되네요. 381. 자, 그러면 100분의 1이 381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면 3.8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문제를 풀면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2526 나누기 3 우리 자연수끼리는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몫을 구한 다음에 자,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몫도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100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분수의 세로 셈식을 자연수를 계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소수점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로 셈식을 했을 때 2526 나누기 3은 3, 8, 24 해서 25 빼기 24를 해서 1이 나오고요. 그 다음 숫자 3, 4, 12 그 다음에 마지막 1의 자리 3, 2, 6에서 나머지가 없게 딱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2526에 3을 나누면 842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100분의 1배가 됐죠. 여기에는 몫이 하나, 둘, 100분의 1배가 돼서 점이 여기 찍혔어요. 그럼 몫도 똑같이 하나, 둘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소수점 자리가 똑같이 두 칸 이동하면 몫도 똑같이 두 칸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 부분을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이 쉽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8.2 나누기 4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서 보면 자, 분명히 이거는 소수 한 자리니까 10분의 82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100이 되었죠. 그럼 100으로 똑같이 바꿔주면 돼요. 분모가 10으로 써야 되는데 100을 썼죠. 그러면 곱하기 10이 됐구나.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면 될까요? 똑같이 곱하기 10을 해서 820을 쓰고 나머지 풀이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820 나누기 4가 되고요. 그러면 100분의 210이 돼서 자, 답은 2.10이 되는데 여기는 0은 굳이 써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답을 2.1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이 아래쪽에 있는 것도 여기 있는 숫자 비교해 보시고 몇 배가 됐는지 한번 채워 나가 보도록 하세요. 자, 세로 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수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소수점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자, 소수 나누기 자연수 문제를 계산해 봅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하고 한 문제만 같이 좀 해볼까요? 선생님은 요 밑에 있는 이 문제를 해볼게요. 자, 먼저 자, 5에서 5는 선생님이 1로 나눠줄 수 있죠. 5 곱하기 1은 5. 자, 5에서 5를 빼면 0입니다. 0이라서 선생님 굳이 쓰지는 않을게요. 자, 그럼 여기서는 해결이 됐고 자, 여기 있는 4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와 몫이 똑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똑같이 올려주겠습니다. 5에서 4를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가 없죠. 그러면 못 나누면 못 나누는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없기 때문에 0이라는 숫자를 이어 쓰고요. 자, 이번에는 40이라는 숫자를 5로 볼게요. 어떤 숫자가 여기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8을 넣으면 5, 8, 40 해서 나머지가 0이 되니까 이 문제의 답은 1.08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처음부터 어려운 친구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5.4를 여러분들이 쉽게 54로 하는데 54는 5랑 안 나눠진다 싶으면 540 나누기 5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8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던 것을 다시 그대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1.08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자, 속속 정리를 해볼게요. 자, 소수점 246 나누기 2는 사실은 이 오른쪽에 소수점이 있다 생각하면 편해요. 자, 소수점이 한 칸 이동했다. 왼쪽으로 한 칸 이동했다. 그럼 목도 한 칸 이동한다. 소수점이 왼쪽으로 두 칸 이동했다. 그럼 목도 두 칸 왼쪽으로 이동한다. 자, 이 규칙을 그대로 생각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하면 두 칸 이동해서 8.42. 만약에 세 칸을 이동하면 몫에서도 세 칸을 이동해서 하나, 둘, 세 칸 이동해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0을 써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소수의 나눗셈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만 계산할 수 있으면 나중에 소수의 소수점만 한 칸, 두 칸 똑같이 옮겨주는 방식으로만 해결하면 얼마든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예시 문제를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